대학 입학시험을 마친 도아는 저축한 돈을 털어 비행기 티켓을 사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아마도 젊은 시절의 반항심이었을지도 모르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을 겁니다. 대학 입학시험은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가족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었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반항은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안이 상상한 가장 먼 곳은 420이었어요. 도안은 다시 한번 티켓을 살펴보며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비행기 뒤쪽이었죠. 그는 배낭을 조심스럽게 머리 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아 창밖의 칠흑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에 비행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안은 돌아보니 한 여자가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녀는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우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짧은 머리에 짙은 눈썹, 립스틱을 얇게 바른 것 외에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에 이끼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도안이 말했습니다. 별을 보세요. 마치 별들이 바로 당신 주위에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의 LED 전등처럼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정말요? 도안이 살짝 놀라며 물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도안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비행기는 처음 타봐요. 아마도 그래서 도안은 이륙 준비를 하면서 약간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의 숨을 멈춘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고막이 점점 더 팽팽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도안은 눈을 질끈 감고 손으로 좌석을 꽉 잡았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여자는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심호흡을 하고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면 귀의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도안은 약간 민망했지만 그녀의 말대로 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죠. 하노이에서 420까지 비행시간은 정확히 1시간 45분이었어요.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바깥 기온은 26도였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 덮개를 열고 시간을 확인한 후 다시 일반 모드로 전환했죠. 도안은 재빨리 머리 위 짐칸을 열고 배낭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그녀의 것이었죠. 모든 승객들이 일어서서 통로를 가득 메우고 비행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차례로 휴대전화를 켜고 착륙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이전의 고요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도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누가 마중 나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가실 계획이에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도안을 바라보며 약간 놀란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대단하네요. 10년 전에 나조차도 이렇게 여행할 엄두는 못 냈을 거야. 도안은 대답 없이 미소를 지으며 배낭을 어깨에 메고 여동생을 따라 공항으로 향하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420은 생각했던 것만큼 덥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공기는 약간 서늘했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우연을 발견했죠. 자신과 여동생 모두 수화물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배낭 하나씩만 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짧거나 급한 여행인 듯 했죠. 두 사람은 함께 공항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멀리 유리창 너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팔짱을 끼고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안은 잠시 부모님 생각을 하다가 혀를 차며 그 생각을 떨쳐냈죠. 그는 본능적으로 여동생을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여동생은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달려가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악수를 청했죠. 그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녀에게 열쇠와 헬멧을 건네주고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한 후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구석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며 갈지 말지 망설였죠. 도안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있잖아, 그녀가 말했죠. 친구한테 오토바이 빌렸는데 갈 데 없으면 같이 가도 돼. 도안이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녀는 헬멧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가자, 무슨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그녀는 재빨리 오토바이에 올라타 헬멧을 쓰고 열쇠를 꽂은 후 그에게 타라고 손짓했죠. 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태워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의 젊은 얼굴만 봐도 몇백 달러는 줄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도아는 어쩔 수 없이 그녀 뒤에 앉았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420 거리는 여전히 시끄럽고 북적거렸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아 1구 중심부로 곧장 향했죠. 차 안에서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에 집중했고 다른 한 사람은 거리에 눈부신 네온 사인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도안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반짝이는 색깔들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갈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젊음이 사라져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저기 배고파? 도아는 반쯤 잠든 상태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배고프냐고 물었고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이미 먹었기 때문에 별로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난 배고파 죽겠어. 밥 먹으러 가자. 그녀는 쩌능다오 거리를 따라 차를 몰다가 쩐디수 거리로 꺾어 끝까지 갔다. 그곳에는 채식국수집이 있었다. 가게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그는 420의 밤이 이렇게 활기찰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분리우게살 국수, 분맘 생선 국수, 채식 스프링롤, 바삭하게 튀긴 토란 완탕을 보자 도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분맘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그녀는 말했다. 뭔가 수상한데요. 지난 18년 동안 하노이에서 사셨어요? 아니면 묵항차이에서 사셨어요? 마이너스 아마 묵항차이였겠죠. 그는 픽 웃으며 젓가락을 집어들고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지난 1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은 어떻게 존재해왔는지 되돌아보았다. 그의 일과는 학교, 과외, 그리고 집에서 하는 독학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너무나 안전하고 조용하게 살아왔다. 파티도 없고 갱단과 어울리지도 않고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괴로운 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어디선가 청춘의 가장 무서운 것은 야망 없이 사는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남들은 모두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있는데 자신만 없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그런 생각은 그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동행에게 인사했다. 맛있는 채식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시를 누비며 여행을 계속했다. 때때로 그들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파무무 라오 부이 비엔 떼탐 거리를 걸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 거리들을 가리키며 저기가 서쪽 지구야 라고 말했다. 그곳은 항상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낭 여행객들이었고 담소를 나누고 맥주를 마시며 피자를 먹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모두가 서로 아는 사이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사람들과의 거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그녀가 말했다. 정말 편안해. 새벽 1시 30분 두 사람은 호티키 꽃시장으로 향했다. 마침 그때 달랏에서 꽃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막 도착해 있었다. 장미, 국화, 카네이션, 살렘, 수국, 그리고 화려한 꽃들이 가득했다. 신문지와 판지로 포장된 커다란 꽃다발들이 가게 곳곳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오토바이를 맡기고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점원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었다. 잠시 후 그녀는 신문지로 포장된 진한 보라색 살렘 꽃다발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꽃다발을 도안에게 건넸다. 그는 감히 꽃다발을 손에 살짝 쥐어볼 수밖에 없었다. 꽃다발처럼 부드러운 것을 앞에 두고 서 있으니 혹시라도 짓눌러 버릴까봐 두려웠다. 도안은 여자들은 모두 장미를 좋아하고 살렘은 그저 장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왜 살렘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움 때문이야. 그녀가 설명했다. 살렘의 의미는 바로 그리움이야.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보라색 살렘 꽃다발을 선물해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피곤하다며 잘 곳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들은 5군에서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녀가 빈 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들어갔을 때 아직 잠이 덜 깬 접수원은 두꺼운 장부를 뒤적였다. 하룻밤에 30만 동이었는데 비교적 저렴했다.
카운터에 신분증을 맡기고 301호실 열쇠를 받았다. 작은 방에는 더블 침대와 나무 옷장 하나만 겨우 들어갈 공간밖에 없었다. 에어컨은 없고 천장 선풍기만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에어컨 없는 방에서 자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매일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7, 8시간씩 앉아 있어야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추운 것 같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에어컨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럴지도 몰라. 도아는 이해한다는 듯 생각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는 눈을 반쯤 감고 몸을 쭉 뻗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정말 피곤한 게 분명했다. 깊은 침묵이 흐르는 순간 도아는 주변을 잊었다. 낯선 이곳에서 두려움도 어색함도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선풍기 소리, 그녀의 나지막한 숨소리, 그리고 바깥 밤의 희미한 소리들로 가득 찬 이 공간에 영원히 앉아있고 싶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420에 오셨어요? 긴 이야기예요.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420에서 태어났고 18살 때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두 사람은 6년 동안 함께 살다가 결혼하여 다낭으로 이사했다. 직장 때문에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가끔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단 한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뿐이에요. 그는 내게 정말 잘해줘요. 우리 둘 다 커리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주말에는 함께 외식도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내 이마에 키스를 해줘요. 이런 삶이 내게는 완벽해요.